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선언되기를 바랄 뿐 어떤 편견이나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 그리고 또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 모습 모두 지금 다 처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 71년 사법 사상 처음으로 네.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런 장면을 오늘 목격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원 앞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30년 동안 몸담았던 대법관과 대법원장까지 역임을 하며 몸담았던 법원 앞에서 본인이 입장을 발표하고 싶었던 생각들.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는 그 포토라인은 일단 검찰과 기자들이 만든 포토라인.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일했던 곳 앞에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저의 해석인데 일단 법원을 향해서 어떤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사실 처음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소환돼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제 끝일까요? 그렇게 아마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앞으로 검찰의 칼날이 현재 이 사건 관련해서는 80여 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명의 지금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됐긴 했지만 네. 임종원 차장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을 향해서,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법관 13명은 재판거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일단 법원을 향해서 자기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두 가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무려 40여 개에 달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서 요약을 해주시죠, 정성희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개입 혐의입니다. 네. 지금 그거는 지금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 악화의 굉장히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가 그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지금과 반대되는 판결을 기각 판결을 좀 원했던 것을 사법부가 알고서 그걸 좀 미리 조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그 거래 의혹인데요. 네. 그것을 제일 많이 이제 40여 개의 혐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일부의 어떤 증거들은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을 했고 또 김앤장 일본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럼 이 사건의 본질이냐? 그것보다는 부적절한 만남이긴 했지만 이 전체의 사법부를 양승태 법원장을 적폐 세력으로 볼 만큼 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선입견 없는 시선과 후배 법관들의 과오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법원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법원 안에서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진정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 아니 여기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얘기에 우병우 전 수석이 왜 또 나오는 겁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사법부와 검찰이 다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가 나냐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얼마 전에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판을 지금 2개를 원래 받고 있었어요. 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받고 있었고 불법 사찰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고 각각 2년 6개월, 1년 6개월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합치면 4년이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이 하나의 재판이 국정농단 쪽의 재판이 워낙
빨리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결론을 내질 않고 불법 사찰 관련 그 내용도 병합을 시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이 재판까지 재판을 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구속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네. 법원에서는 그러면 기왕이 진행됐던 국정농단 관련을 구속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했는데 연장을 안 했고 네. 그럼 불법 사찰 관련해서 그럼 새롭게 영장을 내서 구속을 시켜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4년형이나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안 내줬고 네. 또 석방을 그냥 시켜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이 법원에서 지금 네.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사법농단에 관한 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를 의도적으로 풀어본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믿고 싶진 않아요. 믿고 싶진 않은데 네. 이게 아니, 또 설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법농단을 불러서 의혹인데 문제는 또 담당 부장판사가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또 검찰에서 조사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진짜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을 굳이 석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킨 걸 보면 뭔가 검찰 수사에 법원도 불만을 표시한 걸 수 있다. 글쎄요. 이 법관의 판결은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관심법의 영역이라 그렇죠.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걸 확인할 길이 누구도 없죠. 확인할 길이 없고 그 마음의 양심의 영역인데 비슷한 사례가 또 이제 논란이 되면서 또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앞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법원 각자가 지금 지난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이 정부 들어서의 심각한 어떤 그 압박에 대해서 좀 개별 법관들이 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사례가 그럼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난 8월에 나타난 그 이제 재판 결과인데요. 네. 이 성완종 리스트가 있었을 때 당시에 성완종 특별수사팀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가 네.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렇게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 발표 때문에 노건평 씨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 아하. 그러니까 국가는 나에게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이 재판부가 이 국가는 노건평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이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 당시 성완종 리스트를 특별 수사했던 그 수사팀장이 현재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을 하면 국가는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특별 수사팀장인 문무일 총장에게 나중에 혹시라도 구상권이 청구되는 아하. 판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 검찰총장에게 나쁜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건평 씨에 대한 판결,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석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법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내부에 이런 말이 들어요. 어대라는 말이 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양준보 변호사님?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네. 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가리켜서 어쩌다 대법원장이라는 말로 어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공이라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늘공, 하잖아요. 어공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네. 사실 법원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대부분 존경하는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대한 존경이기도 하지만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런 표현을 쓰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법관 깎아내리는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금기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도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저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왜 그렇게 됐을까를 돌아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법원장은 아니십니다. 네. 대법관으로 다녔고 평판사로서 재판만을 30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원을 세우겠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고 또 그래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사법농단에 관해서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재 이른바 말씀드린 엘리트 법관들에게는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아하. 왜냐? 지금 현재 뭐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대부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인원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비율을 따져보면 어느 판사 출신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70-80%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승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만이 나오고 이 법원이 지금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나 안 간다. 네. 당신분들 왜 가냐?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사법부라는 게 굉장히 독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래 이분이 대법관 출신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대법관 출신 아닌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됐는데 지난번 3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법원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를 어리를 했습니다. 검찰 쪽에. 그리고 지난 70주년 사법회 날 때 대통령 뒤에서 이렇게 좀 대통령을 이렇게 압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법부 수장이 너무 어떤 독립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전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법부의 권위는 전이나 현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가 지금 굉장히 아파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3권 중에서요. 네.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금까지는 사법부였거든요. 네. 사법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판사로 임용이 돼서 거기서 이제 대법원까지 승진이 됐었는데 이번 이 사법 파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사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이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게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걸 국민들은 믿고 싶습니다.